여러분, 원래는 침실에 이것을 두시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네, 원래는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이며 또 차가운 기운이 아주 강한 계면년이라 누구에게나 내적 갈등이 유독 심하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계묘라는 간지는 겨우내 얼어있던 차가운 기운이 녹아나 스며든 작은 새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이 새싹이 얼마나 제대로 자라기 힘든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다른 곳은 몰라도 침실만큼은 절대 이것을 두지 마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만들기 위한 학문입니다. 네, 좋은 것만 보게 되면 무의식에 좋은 기운이 강해지게 되니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나쁜 것만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동들이 그렇게 변해 가는 것이죠. 하여 늘 보고 느끼는 것, 또 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이라 가능한 음의 기운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또 이러한 물건들은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곳이 침실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네, 이 침실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두 부부가 머무는 곳이며, 이곳이 잘 되어 있고 이곳의 기운이 좋아야 집안에 화목과 행복의 기운이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자신의 운이 좋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운이 필요한 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운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하여 그들은 삶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늘 같은 어렵고 힘든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거 다 미신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올해에는 꼭 이것을 안방, 즉 침실에서 치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무의식은 좋은 기운을 얻고 또 좋은 기운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올해에는 절대 침실에 숯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숯은 대표적으로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나무를 잘라서 불태워서 죽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집안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다 나무를 잘라서 죽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태워서 만든 것들은 아니죠. 네, 집안의 가구나 목재들은 전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른 것들이고, 또 그 자체가 나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 숯은 나무의 특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사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입니다. 하여 이것은 원래 절대 침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실은 안 그래도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 올해만큼은 침실에서 무조건 대화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곳이 올해만큼은 고민과 고통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곳이 음기가 계속 중첩되는 곳이니까요. 하여 이 음의 기운이 있는 물건은 올해에는 무엇이라도 치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숯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에는 침실의 거울에 유독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올해는 절대 침실에 전신 거울을 두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침대를 향해 있다면, 다시 말해 침대에서 누워서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고 있다면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평소 같으면 침실에 거울이 있다고 해서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라도 반신 거울 정도는 침실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신 거울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거실로 옮기시도록 하세요. 네, 이는 이곳 침실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고, 이 거울은 집안에서 책과 더불어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적당한 기운의 균형은 아주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학은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화와 균형이 너무 강한 대립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갈등이 크게 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분명 이 전신 거울이 침실에 있는 가정이라면 원래 큰 다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양보 없는 갈등 속에 부부의 균열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만큼은 꼭 전신 거울은 침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조그만 거울이나 반신 거울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는 절대 침실에 꽃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꽃이나 나무는 오행학적으로 목오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계묘년이라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새싹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주를 판단할 때도 목오행이 너무 강한 사주는 사사건건 대립이 많고 갈등이 많은 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도 목오행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으면 이 집에서는 이혼이나 자녀의 가출, 또 사고가 자주 생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상하에서도 눈이 너무 큰 것은 좋게 보지 않고 있죠. 네, 이는
모두 모고행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침실에 꽃을 두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네, 절대 이거 침실에 두지 마세요. 네 번째로, 원래는 무조건 침실의 옷장은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원래의 모든 재물은 침실과 안방의 편안함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원래는 부부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화목이 좋은 집이 틀림없이 큰 부를 얻게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가 계면년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풍수는 해마다 집안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웬만한 풍수 전문가들도 이것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매년 달라지는 기운으로 인해 약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집안 각각이 다 다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마다 아픈 부위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네, 절대 중병이 아닌 이상 아픈 부위가 몇 년 동안 계속 한 곳이 아픈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사시는 집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침실의 옷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예요. 하여 원래는 웬만해서는 침실에 옷을 걸지 마시고 옷을 두는 옷장이 따로 있으시다면 이것만큼은 무조건 정돈을 잘 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 이러한 여러분에게는 원래 그 어떠한 재물적인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절대 침대 밑에는 어떠한 물건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는 풍수학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는 비단 원래뿐 아니라 언제라도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간혹 무속인들이 베개에 부적을 넣으라느니 또 이불 속에 부적을 넣으라느니 하는 말들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곳이 기회파동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풍수 전문가들이 부자가 될 집을 판단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침대 밑입니다. 맞습니다. 침대 밑이 깨끗하고 깔끔한 집치고 가난한 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바꿔 말하면 침대 밑이 더러운 집치고 부잣집은 절대로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무조건 침대 밑은 깨끗이 청소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침실의 기운이 완벽하게 잘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는 그 무엇이라도 두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침실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책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